고 서희원 전 남편 급거 귀국 왜 1200억 유산 흑심. 그동안 어찌 숨기고 살았나. 일본에서 독감 폐렴으로 사망한 고 서희원. 대만에서의 장례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전 남편 왕소비는 대만으로 급거 귀국하여 그동안의 태도와는 180도 돌변한 모습으로 서희원도 내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순애보 구준엽은 일본에서 임종을 지키며 작별 키스로 오열했고 오는 6일 유해를 품에 안고 대만으로 가서 마지막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준엽은 눈물샘이 고장난 것처럼 슬퍼하고 있는 반면 왕소비는 서희원을 사랑한 척 쇼를 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현 남편의 대조적인 모습에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장례식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상속권과 양육권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대만 배우 서희원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유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서희원의 유산 규모를 한화로 약 12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산 상속 절차와 함께 전 남편인 왕소비와의 친권 양육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희원은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했고 2014년에 딸, 2016년에 아들을 낳았으나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습니다. 서희원은 왕소비가 위자료를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후 서희원은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그룹 클론 출신 구준엽과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1998년께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운명처럼 23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구준엽은 2022년 2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데 이어 대만에서도 그해 3월 혼인신고를 마치며 법적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부 대만 매체는 대만에서의 결혼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소비는 본인의 SNS에 구준엽 부부에 대한 비난 폭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서희원과 결혼생활 당시 불륜과 폭행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왕소비의 어머니이자 서희원의 전 시어머니 장난도 구준엽 서희원의 결혼 발표 이후부터 본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각종 비난과 루머를 양산해냈습니다. 하지만 왕소비는 서희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왕소비는 서희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태국에서 대만으로 급히 입국했습니다. 왕소비는 지난 3일 오후 대만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그녀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해달라. 서희원은 영원한 가족이라며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난도 본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들과 나는 서희원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의 태도가 바뀐 것을 두고 일각에선 1200억 원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만 현지 언론은 전 남편 왕소비의 태도 돌변과 과격한 반응에 누리꾼들의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소비는 서희원 사망 보도 직후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검은색으로 바꾸었고 태국으로 여행을 나와 있던 그는 현재의 부인과 함께 대만으로 입국했습니다. 대만 공항에 나타난 그는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며 서희원에 대한 좋은 글을 많이 써달라고 애원했고 즉시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들어선 지 30분 후 그는 빗속에서 홀로 산책을 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왕소비의 쇼맨십에 고인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긴 한 건가? 갑자기 애정 어린 척 하지 마라 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왕소비는 서희원을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구준엽과 서희원을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온갖 음해를 다했다. 결국 서희원의 1200억 원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오늘날과 같은 불행이 생기기를 빌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속내를 숨기고 그동안 어찌 살았나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편 서희원의 딸과 아들은 10살과 8살입니다. 대만 민법상 미성년 자녀의 친권은 생존한 부모에게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친권과 관련해 유언을 남기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대만의 변호사는 부모 중 한쪽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친권은 생존한 쪽에게 이전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왕소비가 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희원이 재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준엽이 두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권은 왕소비가 갖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별도 유언장이 없을 경우 서희원의 재산을 구준엽과 두 명의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유산 분배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1차적인 법정 대리인이 된다.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남은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멋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왕소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양육권, 상속권을 빼앗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중국의 한 매체는 구준엽이 서희원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대만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준엽이 유산 상속은 물론 두 아이의 양육권도 왕소비에게 뺏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만 다른 매체들은 2022년 2월 8일과 3월 28일에 한국, 대만에서 각각 혼인신고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현지에 몰려든 취재진 때문에 대만에서의 혼인신고는 서희원 매니저가 대행했다고 합니다. 한편 서희원의 전 남편이 재빠르게 대만으로 급히 귀국하여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구준엽은 우직하게 사랑하는 이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구준엽은 아내 서희원의 유해를 품에 안고 오는 6일 일본에서 대만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서희원의 절친인 대만 방송인 자융지에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갔다. 서희원은 평온했고 여느 때처럼 아름답게 잠든 것 같았다. 아무리 울어도 잠든 너를 깨우지 못했다. 결국 오빠 구준엽은 깊은 키스를 하며 영원한 작별 인사를 했다. 오빠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졌다라고 고인의 안타까운 마지막을 전했습니다. 대중은 서희원의 전 남편 왕소비와 현 남편 구준엽의 너무나 다른 처신을 지켜보며 전 남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희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초기에는 폐렴이라고 알려졌으나 현재는 폐혈증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는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증화 및 사망률을 높이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이토카인 폭풍은 폐와 다른 장기를 손상해 바이러스성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염과 의사는 서희원이 과거 면역계의 요인으로 유산을 2차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면역력이 약한 서희원이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감,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늘의 별이 된 서희원, 아무런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잠들길 기도합니다. 부디 이 땅에서 좋지 않은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사랑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고 서희원이 전 남편 왕소비와 현 남편 구준엽 중에서 누구의 사랑을 더 귀히 여길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